5장 삼각함수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응용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리까리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것도 아마 이 삼각함수 부분이 될 겁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꼭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챕터죠. 일단 여러분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0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삼각함수 하게 되면은 호도법과 이 각도법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도를 나타낼 때는 각도법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뭐 30도, 20도다, 뭐 이렇게 180도, 뭐 이 각이 몇 도냐, 뭐 45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각을 모를 때는 우리는 그냥 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뭐 45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전에서는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x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x는 뭐 3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떤 각은 이렇게 세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도법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어떤 우리 동그란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의 가장 중심 원점이 있겠죠. 그렇죠? 자, 원점을 지나가는 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했을 때 이 지름의 정확하게 반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레를 원의 둘레라고 그랬죠. 원호, 그쵸? 자, 이게 R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으로부터 정확하게 R만큼 되는 위치. 자, R만큼 되는 위치를 나타낸 각도, 이 세타, 이게 약 57도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57.3도, 57도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각도법으로 나타내고, 다음에는 호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걸 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반지름과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지름인데 지름은 얼마 차이가 날까요? 지름은 얼마 차이가 날까요? 2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름을 L이라고 하면은 원의 둘레가 되려면은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그쵸?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하고서 그걸 가지고 바로 파이라고 이야기하죠. 파이. 그쵸? 그럼 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지름 분의 원의 둘레죠. 원의 지름 분의 둘레를 가지고 우리는 파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원주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3.14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4. 자, 그러면은 지름의 3.14배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름의 곱하기 3.14가 원 둘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지름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반지름 곱하기 2를 한 것이 지름이니까 자, 여기다가 3.14를 곱한 게 원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원 한 바퀴를 돈다는 거는 각도로 표시하면 몇 도가 돼요? 이게 360도가 되는 거죠. 그쵸?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것이 이 반지름이 원의 둘레인 것을 우리는 57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바퀴는 몇 라디안이 되는 걸까요? 반바퀴는 180도는 즉 180도는요
3.14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몇 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180도를 나타내는 거죠.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360도를 나타내는 거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도를 나타냅니까? 90도를 나타내겠죠. 즉 각도를 90도, 180도, 360도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에서 가는데 어떤 우리가 회전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각도로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라디안으로 표현하게 되면 좀 더 쉽다는 거죠. 라디안.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180도를 의미하는구나. 바로 그게 여러분 책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얘기입니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결국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180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되겠죠. 지금 반지름을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을 L이라고 하면은 뭐 호의 길이도 L이라고 그러고 다 이러네. 지름 뭐랄까요? 지름은 L이라고 그러고 호의 길이는 만약에 큰 L이라고 한번 해보죠. large L. 그러면은 지름이라는 것은 2R이 되죠. 반지름에다가 2 곱하면은 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L은요 3.14 L이 되죠. 이것은 파이 L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이 파이 R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L이라는 게 지름이라는 게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것과 똑같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다음 원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원의 면적은요 원의 면적 계산할 때 이것은요 파이 R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파이 R의 제곱. 이거는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3.14 하게 되면 원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그럼 원의 면적인데 4분의 1의 면적을 원한다. 자, 요만큼 부채꼴 90도만큼의 면적만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채꼴만큼의 면적은 4분의 A가 되어서 자, 이거는 뭐예요? 4분의 파이 R의 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호도법과 각도법 그리고 원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죠. 문제 갑니다. 1번 다음은 몇 도가 되는가? 자, 그렇게 돼 있고 몇 도라고 돼 있나요?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렇죠? 따라서 3분의 2 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3분의 2 곱하기 180이 되는 거니까 3, 6 돼서 120도죠. 이 120도라는 거는 전기에서 어떻게 가냐면요. 삼상일 경우, 평형 삼상인 경우, 삼상의 위상차가 바로 120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반지름이 3m인 원의 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반지름이 3m인데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둘레를 구하래요. 자,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둘레는 지름에 곱하기 3.14를 곱하죠. 그쵸? 그러면 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에다가 2번 곱하면은, 그 반지름을 2를 곱하면 이게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6 곱하기 3.14가 되는 거겠죠. 자, 둘레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18.84.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지름이 10m인 원의 넓이를 구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이 10m라고 하죠. 10m.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요? 파이 R의 제곱
반지름 곱하기 3.14 해야 되는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5죠. 5의 제곱 곱하기 얼마예요? 3.14. 그러면은 25 곱하기 3.14가 될 테고, 자, 이것의 답은 78.5가 되겠네요. 꼭 반드시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계산기로 여러분 두드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2m이고 중심각의 각의 크기가 90도의 부채꼴 넓이를, 자, 여기 반지름이 2m이고 90도일 경우에 이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면적이라는 것은 파이 r의 제곱인데 이것을 얼마로 나눠주면 됩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파이 r 제곱 3.14 곱하기 r값이 얼마예요? 2 제곱 분의 얼마예요? 4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2의 제곱이 4니까 3.14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자,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원의 면적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선이 여러분 어떻죠? 보통 전선이 동그랗죠? 그쵸? 전선이 동그랗기 때문에 전선의 면적을 구할 때는요, 반드시 원의 면적 구하는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원의 면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가시면은 삼각함수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 표가 많이 중요해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형이 어느 한 변이 직각일 경우에 이런 식이 통한다 이거죠. 자, 만약에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하고 이쪽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예요? 이것 제곱을 더했더니 이것의 제곱과 같다는 거죠.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했더니 이것은 C의 제곱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C를 만약에 모를 때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C는 이렇게 했었죠. 루트, 그렇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바로 삼각함수를 만약에 끌어오보죠. 자, 첫 번째 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하고서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하고서 각도를 넣으면은 그곳과 그 변의 비가 같다라는 겁니다. 사인은 어떻게 사인입니까? 요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바로 사인이죠. 자, 사인은 뭐예요? 그러면은요, 자, 빗변분의 높이가 되어서 이 C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사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도 중요하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는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가 또 되죠.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분의 B가 되죠. C분의 B는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요? 잘못했네요. 맞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정리입니다. 정리.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일반각의 삼각함수, 그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의 비이고, 직각삼각형의 비이고,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길게 가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문제 그냥 간단하게 보죠. 여기가 3, 4, 5라고 한번 해보죠. 길이. 그러면은 이 각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도인지. 이거 두 개만 알아도.
그러면은 뭐예요? 이 두 개를 알면 코사인이죠, 그쵸?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코사인 각도는 5분의 3이다, 그쵸? 그럼 각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도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코사인 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쵸? 코사인 분의 1을 우리는 아크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아크 코사인 곱하기 5분의 3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그 각도가 바로 저기 들어가는 각도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산기로 푸셔야 돼요. 계산기로. 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각의 삼각함수 오죠. 일반각의 삼각함수. 일반각의 삼각함수는 우선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원이 있고, 자, 이 반지름을, 원의 반지름을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똑같죠? 반지름은 다 똑같죠? 그쵸? 자, 그럴 때, 여기다가, 이런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뭡니까, 이게?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이쪽을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 뭐가 돼요? Y가 되고, 이쪽은 뭐가 돼요? X라고 하면 되죠. X점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자, 이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빗변이 뭐예요? R이죠. 높이는요, Y죠. 따라서 R분의 Y가 되겠네요.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따라서 이거는요,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R분의 X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요,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가 됩니다. 다음에, 코시컨트라고 해서, 사인 세타의 역수, 분의 1, 사인, 이거를 코시컨트라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여러분 22페이지에 그 중간 한번 보세요. 중간. 그쵸?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역수를 나타냈죠? 코시컨트. 없어서. 코시컨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시컨트 세타는 역수니까 y분의 r이고,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는요, 시컨트 세타는 거꾸로 x분의 r이고, 탄젠트 역수는요, 코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는 y분의 x 거꾸로 될 수 있죠. 자, 원에서 나타내. 근데 요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쵸? 사인, 탄젠트, 코사인. 자, 그렇게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죠. 1번.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3m, 높이가 4m면 빗변은 얼마가 되느냐? 자,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이 3, 높이가 4면은 빗변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외워두셔야 좋습니다. 3대 4대 5. 3, 4는 5. 또 8, 6은 10.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죠. 그쵸? 자, 요거 두 개 값을 알아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어떤 미지수 x의 제곱과 같아요. 그쵸? 그럼 x값 어떻게 구해요? x값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은 루트 3, 3은 9, 4, 4는 16. 그럼 이거 25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x값 얼마? x값 5. 다음 두 번째,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가 60도일 때 빗변의 길이가 10m라면 밑변은 얼마인가? 자,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가 이게 60도일 때 빗변의 길이가 10m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빗변과 밑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코사인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이걸 x라고 그러죠. 1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x값 어떻게 구해요? x는 코사인, 10부터 곱하죠. 10 곱하기 코사인, 각도인데 각도가 얼마? 60도 해서 코사인 60도 계산하는 거죠. 코사인 60 계산하면 0.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0.5가 돼서 이거는 5가 나오게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8, 밑변이 6m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인가? 자, 직각삼각형에서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보여야 되죠. 좀 넓은 데다 가죠. 그러면 잘 안 보이시면은 좀 넓은 데다. 높이가 8, 밑변이 6이면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높이가 8, 밑변이 6이면은 사인 세타는 뭐예요? 그냥 세타 값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세타 값은 얼마가 되는가? 세타 값은 얼마가 되냐? 요 각도 얼마가 되냐?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도는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풉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무엇이에요? 6분의 뭐예요? 6분의 8과 똑같은 거죠. 지금 각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탄젠트 추가하게 되면 아크 코탄젠트, 그렇죠? 아크 탄젠트 6분의 8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아크 탄젠트 곱하기 6분의 8 그러면요 아마 53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 53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각이 53도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얘기가 되죠. 다음 22페이지 넘어가서 22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삼각함수의 특수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인이 0도일 때는 0, 사인이 30도일 때는 2분의 1, 사인이 45도일 때는 2분의 1 t, 그 다음에 사인이 60일 때는 2분의 1 3, 그 다음에 사인이 90일 때는 1, 이렇게 나타내죠. 코사인이 0도일 때는 2, 그 다음에 코사인이 30도일 때는 2분의 1 3, 코사인이 45일 때는 2분의 1 t, 코사인 60일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90은 0, 탄젠트 0은 0, 탄젠트 45는 1, 탄젠트 90은 무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삼각함수의 특수값입니다. 사실 간단한 것만 외우세요. 사인 0은 얼마라고요? 0. 그 다음에 사인 30은요? 사인 30은 0.5, 2분의 1, 그쵸? 사인 60은요? 이게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요 0.86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 90은 사인은 90도일 때 가장 커요. 다음에 코사인은요? 코사인 0은 1, 코사인 30은 0.866, 코사인 60은요 0.5, 코사인 90은 0. 완전 반대죠, 사인이랑. 그쵸? 이거 좀 간단하게는 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은 전기 쪽에서 많이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것들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삼각함수의 성질 있죠. 그거 먼저 코시컨트라고 있습니다. COSEC. 네. 그런 거는 코시컨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인분의 1. 그 다음에 시컨트 SEC는요 시컨트라고 읽어요.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그 다음에 코탄젠트 COT는 코탄젠트라고 있습니다. 그건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나타내고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보세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예요. 자, 그리고 코탄젠트는 그러면은 반대가 되겠죠. 자, 또 그 밑에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됐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이게 반드시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0.8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 값은 만약에 사인 세타가 0.8이 나왔다 그러면요, 코사인 세타는 반드시 0.6이 나옵니다.
사인 세타가 0.6이 나왔다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반드시 0.8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했을 때 반드시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인 제곱 세타를 모른다. 코사인은 만약에 제가 어떤 걸 할까요?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가 0.6이래요. 그럼 이제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죠? 그럼 0.6이면 0.036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값 얼마? 0.8 되죠. 0.8, 0.6 서로 교환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자, 22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 볼까요? 22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 1번.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3, 높이가 4m라면은 각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1번에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3, 높이가 4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때 각도,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탄젠트죠, 이거는. 그쵸?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죠. 그쵸? 그럼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세타는 아크탄젠트 3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53도 나올 거예요. 이 아크탄젠트는요,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할 때 Shift 버튼, 노란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탄젠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요 아크탄젠트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딱 줄 거예요. 아까 어떤 A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뭐였었죠? A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아크탄젠트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탄젠트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쵸? 다음에 2번. 탄젠트 세타가 45도이면 세타는 얼마가 되느냐? 탄젠트 45면은, 자, 2번 문제는 그냥 넘기죠. 문제 좀 이상하죠. 그쵸? 탄젠트 세타가 45도, 세타는, 문제가 좀 잘못됐죠. 그쵸? 탄젠트 45도면 이렇게 바꾸죠. 탄젠트 45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 얼마죠? 1이죠, 1.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3번. 사인 세타가 0.8이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자, 예를 들어 3번에 사인 세타가 0.8이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뻔합니다. 사실은 0.6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번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반드시 1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알고 싶잖아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여기 넘어가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이거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자, 이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이 얼마예요? 0.8의 제곱이죠. 계산하면은 0.6 나옵니다. 반드시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됐고, 자,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사인파형의 그래프, 그 다음에 코사인파의 그래프, 그 다음에 탄젠트의 그래프. 근데 탄젠트는 조금 딴 동네 가게 하고, 사인이랑 코사인만 두게 돼도 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이거 하얀색으로 한 것을 사인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코사인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코사인파죠. 그쵸? 코사인은 0일 때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사인은요? 90일 때, 90도일 때 1이 되고. 그래서 사인파와 코사인파에 대한 그 그래프 배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회로 이론 뿐만이 아니라 뭐 전력공학, 그 다음에 뭐 전기 기기,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설비, 그쵸?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에서는 두말을 다 해뒀고, 모든 것에서 다 중요한 겁니다. 사목함수 들어갈 때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기로도 이거를 누르는데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말로만 하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계산기로 누르시는데도 탁탁탁탁 빨리 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한 번에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계산기로 자꾸 눌러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5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